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를 만나러 가기 위해 외출 준비를 서두른 성국 씨. 얼씨구 그렇게 좋습니까? 아내 미주 씨가 딱 버티고 있는데 어쩌려고요? 그런데 여보, 또 서연이 만나러 가? 아이고, 내가 이 시간에 그럼 누구 만나? 진짜? 여보 잘 갔다 와. 미주 씨 역시 남편과 친구의 은밀한 만남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아내와 남편의 허락 속에 모텔에서 만남을 가진 두 사람. 어디 제대로 가자니 볼까? 서연 씨가 가져온 쇼핑백을 성국 씨에게 건네주는데요. 대체 이 쇼핑백 안에 뭐가 들었나 했더니 아니 이건 돈 아닙니까? 6, 7, 8, 9 하나가 모자라잖아. 내가 수박 하나에 500, 3회 박스당 1000이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죄송해요. 그런데 이젠 정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럼 니네 어머니랑 우진이한테 뭐 말해야지. 그때 아니에요. 돈 구해올게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것만은 비밀로 해주세요.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한다고? 네. 서연 씨의 말에 갑자기 돌변한 성국 씨. 이거 지금 뭐 하려는 겁니까? 절박한 서연 씨의 마음을 이용해 결국 몹쓸 짓을 하고 마는 홍성국. 잠시 후 뻔뻔한 표정으로 모텔을 나서는 홍성국을 신우 씨가 보고 있습니다. 아내 서연 씨를 마중 나온 것인데요. 그때 비틀거리며 주저앉는 서연 씨. 여보!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서연 씨. 사정을 알리 없는 남편은 당황스럽기만 한데 그때 이거 뭐야? 아내의 목덜미에서 수상한 자국을 발견한 신우 씨. 그제야 아내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알게 됩니다. 죽여버릴 거야. 여보, 그냥 참지. 제발 참아. 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여보, 그냥 내가 참을게. 그냥 우리 우진이 생각해서 그냥 제발 참자. 여보, 제발. 아들 우진이를 위해 참자고 하는 아내. 그 말에 남편 신우 씨도 무너져 내립니다. 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종갓집 맏아들인 신우 씨와 결혼해 종부의 삶을 살게 된 서연 씨. 하지만 서연 씨 부부에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질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그러나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검사 결과 두 분 모두 불임으로 확인되셨습니다. 불임이요? 저희 둘 다요? 놀랍게도 서연 씨는 물론 남편 신우 씨 역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차마 집안에 알릴 수 없었던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압박은 커져만 갔습니다. 너희는 아직 아이 소식은 없니?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해라. 나나 친척 어른들 신우 너한테 거는 기대가 커. 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두 사람을 힘들게 했고 결국 서연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입양하자고? 그 방법밖에 없어. 아니면 자기 불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아니. 근데 그랬다간
엄마 쓰러지실 텐데. 아이가 절실했던 서현 씨가 아무도 모르게 아들을 입양하자고 한 것입니다. 처음엔 고민하던 신우 씨도 곧 동의하는데요. 됐어? 그날 이후 임신한 척 연기를 하며 입양을 준비해온 두 사람. 배가 불러오는 것까지 꾸미며 철저하게 모두의 눈을 속여왔습니다. 티 안 나네. 그치. 진짜 이기면 좋겠다. 그치. 저기 그리고 1년 후 오매불망 손주를 기다리던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안겨드린 서현 씨. 비록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부부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르고 똑바르게 자란 우진이. 하지만 서현 씨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누군가 우진이의 주변을 맴돌았던 것인데요. 당신, 내가 여기 찾아오지 말랬죠? 미안해요. 멀리서 우진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나한테 입양 보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 누가 알게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어서 가세요, 빨리. 가시라고요. 우진이의 생모가 찾아오면서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얼마 전 이 동네에 이사온 과일 장수 홍성국이 우진이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죠. 사실 의 아들 는 친아들이 아닌 입양아였습니다. 은 오랜 세월 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지내왔는데요. 우연히 입양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입양 사실을 빌미로 을 협박하며 돈을 갈취했고 급기야 성폭행까지 했던 것입니다. 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빼앗기고 성폭행까지 당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 시련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여전히 과일 트럭을 몰고 나온 홍성국. 그런데 장사에 영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보, 우리 생활비 떨어진 거 알긴 해? 서연이한테 돈 좀 받아와. 아니 돈이 없다는데 무슨 수로 받아내. 나 이제 못 만난 지가 한 달이 넘었어. 서연이 그 기집애가 돈 없다고 배짱 부려?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아유 친구 만나러 가는데. 또 어디 가는데?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아이씨, 할 일 많단 말이야. 아유 2시간 만나고. 어디 요즘 들어 밖으로만 놔두는 남편이 영 수상한 미주 씨. 보름 후 함께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서현 씨 부부. 그런데 무슨 우편물을 받은 건지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다짜고짜 서현 씨의 뺨을 때린 시어머니. 어머님, 네가 그 과일 장수 놈이랑 바람이나? 바람이라니요, 어머니. 네 친구니 너랑 그 과일 장수 놈이랑 감정으로 고소를 했다. 놀랍게도 서현 씨의 친구 미주 씨가 남편과 서현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서현 씨가 간통으로 고소를 당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보름 전 자꾸만 밖으로 놔두는 남편을 수상하게 생각했던 미주 씨가 남편의 뒤를 밟았는데요. 모텔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게 된 미주 씨. 친구들 만나러 간다는 동안에 여기로 가? 인간이 그냥.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미주 씨는 그 길로 모텔방을 급습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서현 씨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얼씨, 우와! 이것들이 그냥! 너네들 나만의 연애질을 해? 아니. 이 여자가 날 꼬셨어 나를. 성복 씨 참 뻔뻔하기도 합니다. 아니야, 미주야. 난 성폭행을 당한 거라고. 둘 다 시끄러. 내가 깜빡이 다 쳐갈 거야. 미주 씨는 자신과 남편이 서현 씨에게 한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서현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가능했는데요. 돈을 빼앗기고 성폭행까지 당한 은 간통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자 경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 협박, 갈취 및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연 씨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 씨와 우진이를 내쫓은 것인데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우진이 예뻐해 주셨잖아요. 우리 집 핏줄도 아니네. 이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선한 것 같으니라고. 할머니.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우리 아들한테도. 가만 어디 가서 우리 집 핏줄. 자신을 속인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 결국 12년간의 거짓이 탄로나 부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의 비밀이 하필 악인에게 들켰던 것은 그 비밀 자체가 파국을 부르는 달콤한 터치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